한 재작년쯤인가요? 물론 이제 그전에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재작년에 유달리 이제 그런 걸 이제 느꼈었어요. 이 집을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는 거야. 아무리 내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또 돌아서면 또 다시 지저분해져 있고, 또 치우고 해도 또 지저분해져 있고, 그러다 어느 날은 이제 내가 이제 치우는 걸 포기를 해버립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될까 하면서 괜히 집이 좁아서 이렇다 뭐 이런 핑계만 대고 앉아있고,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집이 정리가 안 됐던 이유는 내가 버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. 버리지를 않았기 때문에. 이 옷 같은 경우도 그래요. 한겨울 아주 두꺼운 파카, 털지난 파카인데도 그게 몇 년째, 거의 10년 가까이 옷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. 근데 내가 항상 그 옷을 보면서도 입지도 않으면서 한겨울에도 부담스러워서 못 입는 저 옷도 언젠간 내가 아주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울 때 그때만 내가 입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안 버리고 있어요. 하지만 그럴 때는 사실상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. 결국 나한테는 필요 없는 옷이었던 건데 나는 그 미련 때문에 저걸 아까워서 버리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어디 옷 저거 하나뿐만이겠냐고요. 다른 일반 물건들도 마찬가지예요. 물건들도 쓰지도 않는데도 그거 버리기 아까워서, 그리고 언젠간 쓰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 그 자리 그대로 모셔두는 거야.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눈에 보기에 이제 답답하니까 그걸 일로도 쳐보고 전리도 쳐보고, 그리고 또 눈에 안 보이는데도 갖다 놔보고.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게 반복이 되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제 작년에 과감하게, 진짜 과감하게 버렸어요. 근데 과감하게 버렸을 때도 참 웃겼어요. 이제 진짜 버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버릴 물건들을 막 이제 쌓아놔. 이제 버리려고 한 번에 다 이제 큰맘 먹고 버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쓸만한 걸 고르고 있더라고요, 제가. 그래서 또 쓸만한 걸 고르고 하다 보니까 결국 또 버릴 거는 몇 개 안 돼. 이러다 보니까 또 정리가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마음을 먹었어요. 버리자라고 다 버렸어요, 진짜로. 버리니까 이 집안이 굉장히 쾌적해지고 내 삶의 질이 한층 올라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내가 버려놓고도 그 물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그러니까 나한테는 앞으로도 계속 쓸모가 없었던 거죠, 그 물건들이. 이렇듯 우리는 너무나 하다못해 옷 하나에도 미련을 두고 버리지 못해서 그걸 계속 들고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인간관계도.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내 눈에 가시 같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서도 그 사람을 끊지를 못해. 왜냐? 미련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쉬울 것 같아서, 내가 또 때로는 외로울 것 같아서. 하지만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, 그 사람 때문에 사실 더 내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나를 항상 돌보듯 해. 내가 어디 아파도 아프냐 마냐 뭐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, 내가 어디를 가도 연락 한번 오고, 이래서 이 사람이 외롭단 말이에요, 이 사람 때문에.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내 옆에 없다고 쳐봐요. 나는 그러한 기대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. 오히려 내 자립성만 더 강해질 뿐이죠. 우리 의뢰인 분들도 많이들 그래요. 이혼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홀로 이제 1년 2년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, 그분들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면 가겠냐라고 하면 다 안 간대요. 근데 웃기는 게 이분들이 다 그때는 그렇게 이혼 안 하려고 매달렸던 분들이시란 말이에요. 그런데 막상 이제 헤어지고 나서 혼자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싸울 일도 없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할 일도 없고 너무나 좋대요. 생활의 질이 너무나 올라간대요. 이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줄 몰랐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래도 자꾸 옛날에 좋았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, 그래도 저 사람이 언젠가는 나한테는 이렇게 해줄 거야, 다시 돌아올 거야, 이런 기대를 안고 참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. 근데 그런 사람을 과감하게 딱 버리잖아요. 인간관계를 딱 정리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스트레스 받지는 않고 또 다른 내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겁을 먹어요. 저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? 이런 겁만 먹는단 말이에요.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삶의 질이 떨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는 모르고, 막상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외로울 것이다, 힘들 것이다,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또한 자기가 선택한 삶이라면
그건 뭐 누가 뭐 말릴 수는 없어요. 그거는 뭐 자기 자신이 선택한 거니까. 그래서 뭐 그분들한테 제가 너 뭐 헤어져라 말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. 다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. 하지만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의 의뢰인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고 그 이혼 이후에도 얘기를 해본 결과 후회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. 후회하시는 분들은 없고 오히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, 오히려 이혼하자고 막 매달리고 막 이혼하자고 억지 트집 잡는 이런 분들이 더 후회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. 혼자 지내신다고 그래서 맨날 내가 뭐 외롭고 힘들고 그럴 것 같으죠? 안 그래요. 오히려 더 생활의 질이 더 높이 올라가고 두 번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도 마시고 힘을 내세요. 이게 마치 제가 뭐 이혼을 조장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는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. 저 역시도 소중한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남의 가정이라고 해서 제가 함부로 이혼해라 말라 할 수는 없는 거죠. 아무리 제 직업이 이렇다 하더라도. 다만 정말 자신이 고통스럽다면, 정말 몇 년이 가도 나아지지 않을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집 한 판에 쓰지도 않는 오래된 물건이 있는 거 과감하게 버리듯이 이 또한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. 생각보다 그 버리는 이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는 그 삶은 있잖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과감하게 생각을 해보세요. 끝.